안녕하세요. 금일은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2020년도 대기업 전성기였죠. 삼성전자나 현대차, LG전자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시세가 2배, 3배 상승했고요. 21년도에는 대기업 폭락기였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2차 전지나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상승하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로봇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에 대기업 열풍이 불었고 21년도에 꺼졌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전기차 열풍이 불었고요. 24년도에는 꺼지겠죠. 제가 21년도에 현대차 망가지고 LG그룹 떨어지고 삼성전자 하락한다라고 정확히 예상을 해서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부정을 하셨죠. 현재하고도 똑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대기업들도 하락했는데 2차 전지가 버틸 수가 있냐? 못 버틴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알려드렸죠. 자, 그 다음에는 23년도 하반기에는 바이오 열풍이 분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신라젠이 그 외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자, 이 바이오 종목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고요. 뭐 전부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망가진 시점이 언제였고 해당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업종들을 성장시켰고 어떤 업종들을 규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이 바이오 종목들이 왜 하락했고 고점 대비 80에서 90% 하락했고요. 그런 종목들이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 종목은 돈 있는 그러한 주체들이 미리 사들입니다. 그 시세는 바닥을 찍고 천천히 상승을 보입니다. 이게 주식의 기본적인 공식이고요. 이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물량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고 돈이라는 건 넘쳐납니다. 돈 많은 사람들, 그 주체들이 하나의 종목을 타켓을 했을 때 이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한번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날 시세를 보시면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900원대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주식이 떨어지면 뭐 세력이 없다, 돈 많은 이가 팔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못 사요. 물량이 쏟아질 때 그 물량을 개미들은 팔지만 결국에 개미들이 팔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물건을 받아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량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별거 아닌 이슈로 만드는 이유가 물량을 던지게끔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뺏어가죠. 그런데 똑똑하고 돈 많은 이들이 왜 굳이 이 밑에도 살 수 있는데 왜 위에 샀냐? 밑으로 갈수록 물건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물건을 사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살 수 있는 것은 소액 투자자들만 밑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간값에 대부분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인 원리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거래량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가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녹십자 웰빙이다. 자, 거래량이 하루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이 있으신데 하루 총 거래량이 대략 6천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이 종목을 100억 원치 사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손들이나 이 100억 원에서 500억 이상을 굴리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방식은 1000만 원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소액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사는 것은 쉽습니다. 여기 한 줄에서 사면은 그냥 1000만 원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100억, 500억이 있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젠이 이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이전에 팩400 의존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회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에코프로처럼 개미들이 공매도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겼지만 결국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갈수록 개미들이 지쳐서 패배했다는 거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쩔 수 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들은 사실 단합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내가 안 판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팔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시간을 1년, 2년 끌다 보면 그 주가는 우하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혼자 난 안 팔고 버틸 거야 라고 말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금방 지치기 때문에 이 시간이 1년에서 2년 넘어가면, 그러니까 내년이 넘어가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개인이라는 거죠. 팩400 효능이 입증이 되면서 미국의 여러 회사들한테 러브콜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 관련주들은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물질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추락을 했거든요. 이 종목을 현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이오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멤버십 장기 투자 추천주인데요. 자, 금일 또 상한가를 갔죠. 자, 이러한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종목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낮은 값에 매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사람들은 딱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야, 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에 사겠다. 여기엔 애초에 물건이 안 나와요. 못 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매수를 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서, 임상 결과라는 것은 뭐 방송에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간이 많은 것이고, 개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수익이 안 나고 30% 50% 빠지면 겁부터 먹기 때문에 개미들은 어차피 이런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없고, 뭐 중간에 집을 사거나 여러가지 사정들이 오기 때문에 종목을 들고 있다가도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량이 한번 쏟아질 때 그때 물건을 받거든요. 개인들처럼 난 오늘 몰빵할 거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액수가 많다 보면 살 수 있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고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을수록 일반인보다 조금 더 높은 값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은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같은 요 시세를 가지고 뭐 누가 나갔네, 누가 들어왔네, 100억이 있다, 500억이 있다라는 가정을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매일 들여다보세요. 언제 물건이 들어가고 언제 물건이 빠지고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노동이고 귀찮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날에 물건을 받는 거예요. 이런 날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 빠지는 것은 어차피 허상인 거예요. 어차피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 3개월 동안 하락했으니까 이 종목이 끝났네, 이 종목 악재네, 이 종목이 뭐가 안 좋네, 이렇게 시세를 가지고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분석이나 이 회사의 대표자의 마인드를 봐야 된다고 했죠. 이 태고사이언스는 제가 예전부터, 이미 몇 년 전부터 늘 말씀드렸던 게, 대표자 관상이 최고의 관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종목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셔야지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뭐 하루하루의 시세를 가지고 올랐다 하락했다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원이 있는 사람이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사들였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더 싸게 여기에 매수하셨다고 가정을 해도 결국에 하락하면 이거 잘못 샀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결국에 이제 큰 그림을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대표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 회사를 키울지까지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한 달 안에 이 시세를 맞추겠다는, 사실 강원랜드를 가서 업다운을 맞춰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9알이 하락이고 1알이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부분의 이 90%가 하락 방향으로 가다가 1할에, 그러니까 10일 만에 상승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전체 평균을 정의를 해보시면 90%는 하락을 했고 10%는 급등을 했어요. 금방 회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단기가 1년으로 보는 거고 중장기가 3년에서 5년을 보는 거예요.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5년간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올라가는 초급등이 나오는 20년도 말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하는 거겠죠. 근데 17년도부터 21년도 5년간 내가 투자를 목표로 하는데 20년 말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적인 그 중간 값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산을 정확하게 언제 올라간다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맞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진입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한국파마도 현재 강한 힘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방송에 보여드리는 종목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언제 어느 시점에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HLB 테라퓨틱이라고 HLB 그룹이죠. 요즘에는 이제 세포치료제나 줄기세포가 각광받기 때문에, 또 이제 차바이오텍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줄기세포 대장 회사죠. 제가 이 회사를 거의 5년 넘게 지켜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사실 대장은 HLB로 보면 됩니다. HLB가 이제 최고의 대장주고,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바이오 하면 HLB가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세분화가 되는 거죠. 뭐 세포치료제, 줄기세포, 표적항암제나 각 바이오 회사마다 색깔이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세포치료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 회사들도 냉장고 회사가 있고 그 다음 게임기 회사가 있고 구별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를 하셔야 될 종목들이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말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요. 어차피 답은 정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뭐 세포치료제다, 뭐 표적항암제다, 뭐 줄기세포다, 이런 분야를 딱 정해 놓고 그 관련된 회사를 찾아보고 그 회사의 대표자들이 누가 이 회사를 설립했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회사잖아요. 화장품으로도 유명하고 줄기세포로도 유명하고 병원으로도 유명하고, 이런 걸 세세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회사는 결국에 성장할 수 있다 없다가 답이 나오겠죠. 앞으로 바이오 열풍이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전에 대기업 열풍이 있었고요. 2차 전지 열풍이 있었죠. 그 다음은 뭘까요? 오르지 않은 주식이 상승을 하겠죠. 그게 바이오고요. 금일 말씀드린 바이오 종목들은 추천주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바이오 공부하셔라, 바이오 사셔야 된다라고 계속 알려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여전히 오르지 않은 바이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공부하셔서 삼성 같은, 에코프로 같은 유행진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오르지 않고 유행이 불기 전에 주식을 사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탕후루가 유행이었다라고 해서 내가 따라 해보세요.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막차입니다. 막차를 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뜰 아이템을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남들이 다 하는 치킨 가게나 탕후루나 커피 가게를 해보세요. 망합니다. 이 주식도 사업하고 똑같아요. 유행이 불지 않은 것을 내가 먼저 선점해서 기다리는 게 투자잖아요. 삼성이나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미 유행이 다 지났어요.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돈 있는 집단들이 어떠한 종목을 살까요? 에코프로를 사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오르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 앞으로 정부 정책이 있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종목을 살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니까요. 그 종목이 바로 바이오 종목이라는 거죠. 이전에도 제가 솔트록스 강의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촥 올라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들은요, 돈이 많은 집단들이 살 수 있는 그 시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바닥에 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값에 담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개인들은 세력이 뭐 나갔다, 돈 있는 집단이 이 종목엔 없다, 이 회사 망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기업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제가 기업 강의를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이 종목도 잘 보시면, 자, 38,000원에서 17,000원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세력이 나갔다, 야, 이 종목은 개미만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주식은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38,000원에서 17,000원까지 하락했던 이 종목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어떻게 가냐면 24만원까지 올라가요. 3만원대에서 17,0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간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결국에 잘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상승할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은 내가 직접 하는 거지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금일 방송은 이 정도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